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10월 9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뉴욕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세요 하는 긴 전광판에 대하여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 광고 제작자인 앤토니 컨스탄티노는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번에 몽고메리 카운티 대법원 판사인 리베카 슬레작 판사로부터 사용 승인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사건의 내막은 뉴욕시가 100피트 즉 30m 높이에 해당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세요 하는 긴 전광판을 사용금지 가처분으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뉴욕시는 회사가 간판을 세우면서 시의 사전 승인 허가를 받지 않았고, 두 번째는 운전자들이 간판을 보느라고 운전에 부주의하여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고 하여 행정명령으로 사용금지 가처분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에 발끈한 간판 제조업자인 컨스탄티노는 여기에 대하여 즉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해제 신청 사유에는 주요 도로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고 개인 사유 소유물에 이것을 설치하는데 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몽고메리 카운티 대법원 판사인 리베카 스테노는 즉시 간판업자인 콘스탄티노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뉴욕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세요 하는 전광판이 서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라이언 살람이 FTX 최고 임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고 법원으로부터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도 아닙니다. 그는 전자화폐 거래업체인 FTX의 최고 임원입니다. 임원들이 전부 민주당원이나 그는 유일하게 비민주당원으로서 임원에 재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2024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 저음하여 공화당에 그는 거액을 기부하였습니다. 이에 괘씸죄를 적용한 바이든 행정부의 사법부는 그를 기소하여 오늘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선거자금법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판사가 선거자금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는 문구를 올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판사 이름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번 재판부에 상당히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사법부 정치화에 따른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뉴욕 연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친구인 루디 줄리아니도 법원으로부터 파산 신청을 기각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줄리아니의 관계를 이용하여 정치 이슈화하여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버트러 펜실베니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집회에 약 6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터커 칼슨이 거기에 연사로 섰던 일론 머스크와 오늘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시간 반에 가까운 긴 토론을 하면서 이런저런 말 중에 바로 그 유명한 앱스타인 리스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에 따르면 지금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 앱스타인 리스트 기밀 해제를 풀어버린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연관이 되어 있고 최근에 헐리우드에서 불거지고 있는 DD 리스트에 유명 인사들의 리스트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터커 칼슨이 리드 호프만이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하고 링크드인의 CEO를 거론을 하자 일론 머스크가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요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앱스타인 리스트에 연관되어 있는 정치권의 유명 인사 중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과 로버츠 대법원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결사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마지막으로 수해 지역에 어떻게 스타링크를 작동하였으며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서 패하게 되면 마지막 선거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백신 그리고 범죄와 비범죄화 운동 등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의제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끝으로 그는 정치적 무기화가 되어 있는 사법부에 대하여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진다고 하면 자기는 아마 종신형을 받을 것이라는 농담까지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치적 보복을 행하고 있는 DOJ에 대한 따끔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말라 해리스와 CU에서 빌 위테크가 60 Minutes 인터뷰라는 프로그램에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담에서 카말라 해리스는 어느 유의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즉 월드샐러드에 정점을 찍은 것이죠. 인터뷰 도중에 경제에 관한 질문을 빌 위테크가 카말라 해리스에게 묻자 카말라 해리스의 답변이 가관이기도 합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중산층에다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 중소기업은 미국 경제의 중추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남발을 하자 위테크가 그 투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입니다 하고 묻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우리 중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 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테크가 다시 이렇게 묻자 카말라 해리스는 교사, 간호사, 소방관 이런 사람들이 억만장자나 대기업보다 더 높은 세율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그는 그것을 공평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위테크는 그러나 우리는 현실 세계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언어 유희가 아니고 현실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카말라 해리스는 현실 세계에서는 하고 말을 또 더듬기 시작합니다. 위테크가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의회에서 어떻게 통과시킬 것입니까? 하고 세금 인상 문제나 기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의회에서 많은 사람과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엉뚱한 인터뷰가 실황으로 중계가 되자 미 전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불과 60분 후에 제 방에서는 이 부분을 싹 고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CBS가 여러 문제에 대하여 카말라 해리스가 아주 유창하게 대답하는 듯한 짤을 만들어서 계속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행하고 있는 일이고 여기에 대해 한 논평가는 미국 저널리즘의 스캔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될 것이라고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CBS가 상업방송으로서 본질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27일 MSG 즉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대규모 집회 신청을 뉴욕시에 한 것으로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1984년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뉴욕에서 승리한 이후로 40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딥블루 스테이트로 잘 알려진 뉴욕이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문으로 인하여 블루에서 레드로 바뀔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많은 히스패닉과 흑인들 그리고 백인 주류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모든 비즈니스의 본부는 사실 뉴욕에 있습니다. 그만큼 뉴욕으로부터 탄압도 많이 받았고 뉴욕에서 성공도 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이번에 사전 신청은 6만 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 수용 인원은 2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든 바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유세를 마지막으로 볼 것 같습니다. 뉴욕이 과연 공화당으로 돌아설 것인지 민주당으로 그대로 계속 갈 것인지 하는 것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많은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뉴욕은 민주당 텃밭이라는 인상을 씹어주고 있으나 실제적인 풀뿌리 분위기는 완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허리케인 헬렌의 상처가 없어지기도 전에 이번에 또 비슷한 대형 허리케인이 플로리다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동남부 일대를 강타하는 것이 아니고 플로리다를 서에서 동으로 관통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밀턴은 수요일 아침에 템파 플로리다를 상륙하여 동쪽 어틀랜틱 오션으로 2일 후에 빠져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캐테고리 5로 격하가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K6까지 올라갔던 이 대형 허리케인은 미 전례가 없는 대형 허리케인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태풍 카타리나와 같은 K6 등급으로 그러나 플로리다 반도에 가까워지면서 K4까지 떨어졌다가 K5로 템파 플로리다에 상륙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허리케인이 문제인 것은 바로 토네이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풍이라고 하여 말려 올라가는 이 물기둥 현상은 많은 피해를 남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플로리다 그 일대에는 모든 주민들의 대피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대피령의 문구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대피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허리케인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허리케인에 앞서 대형 크루즈 선박이 좌초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헬리콥터로 탈출하는 장면까지 지금 연출되고 있는 플로리다의 상황입니다. 제발 큰 데미지 없이 태풍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런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주민 소개령을 내리고 지금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하였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마는 이번 건을 핑계로 얼마를 더 의회에 긴급자금으로 요청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